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오늘 제가 4가지 뉴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뉴스를 가지고서 현재 부동산 시장 점검을 해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향후 전망도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사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다시 강해지고 있는데 얼마나 강해지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 매수 심리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이 될 건지 이 부분들 같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임대차법이 벌써 시행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이 전세값들이 거의 폭등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수준에서 멈출 것인지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건지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일 수도권에 있는 집값 서울, 경기, 인천 할 거 없이 계속 서로 릴레이식으로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서울이냐, 현재 경기도 인천 쪽이냐, 이 두 지역의 상승률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이게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들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이렇게 서울이든 경기, 인천이든 집값이 높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수요층들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커졌고, 이로 인해서 3기 신도시가 사실 우리 알다시피 언제 본청약에 들어가고 언제 입주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리고 분양 가격 역시도 지금 예정된 금액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3기 신도시가 돼 있다 보니까 거의 예상치는 역대급 경쟁률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청약 잔치가 끝나고 나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 절벽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수 심리는 다시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현재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양도소득세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게 돼 있다 보니까 2주택이나 3주택 있는 분들한테 좀 매물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신규의 새 아파트나 새 집들이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존의 매물들이라도 많이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현재 이 양도소득세 중중과를 맡고 있다 보니까 거의 어지간히 한 4억 정도 남으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도 집을 못 팔아요. 왜 그러냐면 60%, 70%의 중중과를 맞기 때문에 물건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남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누가 팔겠습니까? 이렇게 매물이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매수 심리가 이렇게 증가하게 된 요인 중에 저는 이 대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대출이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대출 금액을 좀 더 많이 해주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전에 7월 1일 이전에는 6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 주택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을 대출을 해줬는데 이것을 3억 6천만 원까지 이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좀 더 대출 금액이 늘었죠. 그리고 아파트나 주택 가격도 6억 기준에서 돈을 빌려주던 것들도 이제 9억 기준으로 이런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좀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도 커졌어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졌어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 수요가 집을 사기에는 좀 더 유리해졌는데 시장에 매물들이 없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집값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뭐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는 사려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 특히 이 수요가 서울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중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지역들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마포, 용산, 성동구, 동작구 이런 중심 안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길 못 들어가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곽권으로 이제 결국에는 밀려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노원구나 도봉구, 강북구 등이 속한 동부권의 매매수급 지수가 110.4로 서울에서는 가장 높았답니다. 이 지역으로 많이 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곽 쪽으로 가는데 이 수요가 뭐 외곽이면은 지금 동부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노도광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뭐 구로구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관악구라든지 금천구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왜 이 지역 쪽으로 동부권 쪽으로 특히 몰렸냐 하면 이 동부권 지역은 GTX라는 호재도 있고요. 여기에 재건축이라는 굉장히 큰 이슈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적어도 내가 외곽 쪽으로 밀려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역 안에서 지금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 가격에서도 더 오를 수 있을 만큼의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이런 GTX라든지 재건축 지역들 중심으로 이 수요들이 몰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가는 지역이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시다가는 굉장히 이제 주택가격이 그쪽이 많이 올라 있어요. 보통 뭐 창동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계동 주공 아파트들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뭐 10억대가 다 넘어가 있어요. 옛날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저는 지금 내가 자금 여력이 부족한데 거길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도 외곽으로 나가버려야지, 의정부로 가야지, 남양주로 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노원구나 중랑구 쪽에서 저는 찾으실 때 조금 떨어져 있어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는 노원역 쪽이 당연히 좋은데 노원역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하계역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릉역 이런 지역들도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상에 두셔도 됩니다. 노원 쪽에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또 하계나 공릉 쪽도 가격들이 또 같이 상승을 하게 돼요. 물론 가격차는 두고서 상승을 하겠지만 이렇게 키 맞추기 현상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지가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가 노원역에서 비싸서 못 구한다 그러면 하계나 공릉 쪽에 가서 약간 눈높이를 낮춰서 찾아보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도라든지 경기나 인천 지역 역시도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수도권 지역도 역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112.4에서 이번 주는 114.1로, 인천도 108.1에서 109.9로 각각 오르고 있답니다. 인천 지역도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서울에서 밀려서 가더라도 이 지역 안에서 호재 지역 중심 쪽으로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나 인천 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된 수요가 사실은 그 지역을 이분들도 서울에 살고 싶지 경기도나 인천을 가서 내가 살고 싶어서 가신다는 분들은 저는 그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지역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분들도 어쩔 수 없이 서울살이 하다가 이제 전세도 많이 올라 집값도 많이 올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 전세를 가장 높게 상승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 임대차법이에요. 이 임대차법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값 전세값이 32%나 급등을 하는 사태를 만들어 내버린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 기사에서도 조사를 굉장히 면밀하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자,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3평 기준이죠. 여기서 전세 실거래가가 평균 2억 원 정도가 올랐다. 정부 여당이 강행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이 전세 대란이 주요 원인이었음이 확인이 된 것이다. 왜? 1년 만에 가격이 이만큼 높게 폭등을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가격이 제가 이렇게 높게 가격이 상승한 케이스를 어디서 봤냐면 과거에 판교에서 한번 봤어요. 판교에서 1년 만에 1년마다 가격이 전세값이 1억씩 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았는데 판교만 유독 가격이 높게 상승을 했었단 말이죠. 이때 왜냐하면 판교에는 테크노밸리라고 해서 강남 쪽에서 굉장히 대거 수요가 유입이 됐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그 지역의 수요가 한 번에 증가하게 되면서 그 판교 일대 아파트들 같은 경우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파가 옆에 분당까지도 가격을 상승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국지적이었죠.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서울, 경기, 수도권, 지방, 광역시 어디 할 거 없이 전국이 다 올랐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지역에 다 이런 판교 같은 업무타운이 만들어져서 가격이 올랐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런 전월세 우리 임대차법 때문에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가격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게 된 거란 얘기죠. 자, 이걸 조사를 이분들이 한두 군데 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26만 8,5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임대차법 개정 직전과 그 이후, 그러니까 1년의 상반기 전세가격 실거래 가격을 전수조사를 꼼꼼하게 했더니 전세값이 평균 31.9%나 상승을 했고, 자, 이게 선호도가 높은 단지 중심으로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중심으로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야, 이렇게까지 지금 가격이 높게 거의 2, 3억 이상이 높게 상승했다라는 거는 2억에서 보통 3억 정도 높게 상승을 하게 됐거든요. 이거는 임대차법이 그만큼 시장 내에서 2년마다 이런 매물이 나오게 해야 될 것을 이게 2+2 갱신이 되면서 2년을 더 살게 만든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이게 결국 4년마다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2년에서 살고 있던 분들이 만기가 됐어요. 근데 밖에 나가려고 봤더니 전세값이 2, 3억 이상 더 달라는 거죠. 그럼 이분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못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2년을 더 살게 되니까 4년이 돼버린 거고, 이로 인해서 물량이 나올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전셋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세입자들은 시름이 깊어졌지만 정부의 상황 인식은 전혀 딴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 간 회의에서 주택임대차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자화자찬을 했답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아주 그냥 말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말을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으면 기가 찬 모습이 나오는 건데, 이분들이 참 2년을 살다가 다른 집 가고 싶어도 다른 집을 못 갑니다. 왜? 전셋값을 2, 3억 더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2년 더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살다 보니 매물이 급격하게 감소를 해버리게 된 상황인 거죠. 이 여파가 저는 2023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갈 거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분들 중에서 저는 지금 계약 갱신이 돼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겠지만 이번에 만기가 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다시 전세를 찾는다라기보다는요, 내 집 마련, 약간 좀 우리 눈높이를 낮춰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으로 집을 찾아서 매수로 들어가시는 방법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지역으로 내가 가야 되고 어떤 금액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 꼰대들을 잘 활용을 하세요. 꼰대들 상담 창구에 상담 내용 많이 남겨주시면은 그 부분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셨죠? 자, 마저 보면은 임대차 개정 이후에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 나가거나 경기도나 인천 쪽으로 계속 나가고 어디 안성 뭐 다 갑니다. 지금 집이 없어서. 아파트에서 연립 다세대 주택 등으로 이주한 세입자도 많다. 왜? 집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아파트를 포기하고 이제 연립이나 다세대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 안정이 아닌 주거 하향 이동을 부추기고 있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좋은 중계동 같은 곳에 살고 계셨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비워달라고 하니까 아파트를 못 얻게 되고 인근의 한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어디 멀리 갈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 이 수도권 아파트 값은 9년 만에 현재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역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0.36% 올라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답니다. 자, 이 부동산원 관계자 같은 경우는 이제 GTX라든지 신분당선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중저가 단지의 매수가 많이 이루어졌고 재건축 단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게 경기도로 가더라도 서울에서도 아까 제가 강북권에 동북권에 있는 지역을 말씀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왜 내가 안전해야 되니까 기왕 내가 경기도까지 인천까지 왔는데 이 지역 내에서 당연히 서울까지 교통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지역이나 호재가 있는 지역 쪽으로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나 인천 지역을 갈 때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어디를 항상 가장 먼저 보라 그랬냐면 이런 교통 중심지를 가장 먼저 눈여겨보시라고 했고, 이 지역은 경기도나 인천 지역에서 아파트를 찾는 가장 대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 저 일산을 가든 분당을 가든 그 다음에 어디 평촌을 가든 안양을 가든 삼본을 가든 중동을 가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이 부분은 꼭 좀 기억을 하세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걸 보여주는 게 지금 수요층들도 서울에서 밀려서 부동산을 잘 몰라도 이거는 동물적인 감각이에요. 그냥 감각적으로 교통 중심지나 교통이 좋은 지역 쪽으로 사람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차가 조금 나더라도 최대한 중심지랑 가까운 쪽, 교통에서 플러스 도보 10분 거리 이내의 지역 쪽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안에 주거환경 좋은 주택들로 만약에 내가 집을 산다고 하면 이런 두 가지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저 보도록 할게요. 서울이 지난주 0.15%에서 이번 주 0.19%로 상승을 했다.
경기도는 0.4%에서 0.44%, 인천은 0.44에서 0.46으로. 일단 기본 단위 자체가 경기 인천 쪽이 높네요. 서울은 0.15였는데 경기도는 0.4, 거의 뭐 2배 이상 높고, 인천 같은 경우도 거의 2배 이상 높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안성시, 집값이 거의 저렴하게 잘 안 올랐던 안성시는 0.89, 안양 동안구는 0.87, 군포 0.76, 수원 건선 0.66, 평택 0.66, 기본 단위가 거의 뭐 4배 이상씩 이렇게 오히려 집값이 굉장히 좀 저렴하고 비인기 지역들까지 몰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상승률이 더 높았다라는 이런 통계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지역들 안에서도 항상 교통 중심으로 찾아와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정말 안타까운 거는 서울에서도 매매나 전세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기도나 인천까지도 이제 내몰리게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더 몰리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댈 수 있는 거는 지금 청약 하나 남은 상태예요. 마지막 본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좀 보고 있는 청약 하나 두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디서 고스란히 나타났냐 하면 이런 3기 신도시 역대급 청약 경쟁률이 나오나 알림 신청 10배 폭증을 했답니다. 자, 이게 3기 신도시 청약을 이제 받아보겠다고 1방문자 수가 평소에 비해서 5배가 폭증을 하게 됐고, 참, 이거를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가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 방문자 수가 550만 명이나 기록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이고, 이분들이 지금 그게 너무 좋고 너무 기대가 되고 진짜 이래서 가는 겁니까? 이제 기댈 데가 없어서 그래요. 네? 자, 청약 일정 공개 이후 1방문자가 평소에 비해 5배나 달하는 15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라도 가서 뭔지, 3기 신도시가 뭔지, 나도 여기 대상이 되는 건지 이걸 막 알아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통장은 갖고 있는데 이걸 여기서라도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이젠 경기도 지역이나 인천에서도 더 밀려 나갈 것 같으니까 이 불안한 심리가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자 메시지 등으로 청약 일정을 안내하는 청약 일정 알림이 서비스 신청자도 51만 명으로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에 15만 명씩 계속적으로 이제 누적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51만 6,800명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도 한때 마비까지도 됐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만들고 공급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저는 좋은 거고, 지금 이만큼은 공급이 있어야 우리 이제 서민들 주택 마련이 가능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현재 3기 신도시의 문제가 이런 특별 공급이라든지 특공, 공공 이런 것들만 현재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서 공급되는 일반 같은 경우에는 고작해야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이나 공공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 15%의 일반을 가지고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봐야 전체 3만 가구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15% 해봐야 이거 얼마 나오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청약 통장 갖고 있는 청약 통장 개수만 따져보면 한 2,600만 개 있고요. 지금 3기 신도시를 청약을 당첨을 내가 노려보겠다라고 준비하시는 분들만 그 통장만 한 900만 개 정도 되고, 그러고 여기에 최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내가 집이 빨리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알림이 서비스라도 해서 하시는 분들이, 또 이 사이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550만 명에 또 50만 명씩 이렇게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이 15% 되는 물량 가지고서 경쟁해서 다 떨어지고 나면 청약 경쟁률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떨어져 나와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엄청난 경쟁률을 경험을 하고 지금 내 집 마련 구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이분들이 정말 패닉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이분 중에서도 1%나 2%의 이 수요가 시장 내로 유입만 된다 하더라도 거의 한 10만 명 이상이 이제 매수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좀 미리 지금 짐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안 이루어졌으면 해요. 너무 힘드니까. 생각하기도 힘드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청약을 준비를 오랫동안 잘 해오시고 내가 잘 점수가 쌓아오시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3기 신도시 청약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도저도 조건들이 잘 안 맞고 그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가도 내 기준은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저는 빨리 마음을 좀 고쳐 잡숫고 지금 변하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에 적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판단을 하고 내가 눈높이를 좀 낮춰서 아파트가 아니면 다세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종류로라도 내가 입지 좋은 데가 어떤 곳인지 이 부분들을 더 판단을 하고 내가 좋은 입지를 찾는 방법을 알고 계시고 그걸 내가 살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게 저는 지금은 그 시간이 오히려 막연히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아껴서 쓰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내용을 제가 끝으로 해서 자, 오늘 시청자분들이 오늘 제 내용 보시면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다음번에 내용도 제가 좀 더 힘이 되고 유익한 내용 가지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